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오늘도 알찬 뉴스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전해드릴게요. 네,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이 짠물 소비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가격이 비교적 더 저렴한 덩어리 고기를 사거나 과일도 요즘 뭐 금사과다, 금배다 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최상급 과일보다는 B급 과일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게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네. 뭐 못난이 과일 막 이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 보조개 사과라든가 반전 참외라든가 이런 네. 식으로 긍정적으로 또 이름을 좀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절약하고 또 아끼는 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커피도 직접 이제 사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내려서 텀블러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물가에 정말 시름이 깊은 요즘이지만 우리 남도 탐구 생활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아주 유쾌한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찍으시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가까워진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 생활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이죠. 강원도 인제 12사단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모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이틀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훈련병은 전남 나주가 고향으로 간호대학에 진학한 예비 간호사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훈련병의 빈소는 나주에 차려졌고 육군은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아들 키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보내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부모로서는 정말 그 비통함 저희가 뭐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 오후 5시 20분쯤에 발생했습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단체 군기 훈련을 받던 중이었는데요. 해당 훈련병들은 전날 취침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감독자들은 해당 훈련병들에게 25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한 채 1.5km를 걷거나 뛰게 하고 역시 완전 군장 한 채로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선착순 달리기 1등만 빼고 다시 달리기 하는 이른바 선착순 뺑뺑이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군기 훈련을 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런 일이 육군 규정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현재 육군 군기 훈련 규정에는요.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뛰게 하거나 1km 이상을 걷게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행위는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숨진 훈련병은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며 그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는데 상급자들은 훈련을 강제로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훈련병은 결국 연병장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은 뒤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낼 체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고 훈련이라든가 뭐 군기 훈련 등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상급자들이 지금 민간 경찰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군 형법상요. 군 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범죄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는데요. 육군 측은 당시 군기 훈련 행위가 육군 규정에 어긋났던 점을 반영해서 민간 경찰, 강원 경찰청에 사건을
훈련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지난주 특히 오후 시간에 무더위가 너무 심했었는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군기 훈련을 시킨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서 처벌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인권단체들은 당사자가 건강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이 군기 훈련을 지속한 건 가혹 행위이자 고문 수준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유가족분들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육군도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 광주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인데요. 지난해 광주 육아휴직자 중에 남성 비율은 20.8%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선 아빠 육아휴직은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 평균 아빠 육아휴직률은 28%이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37%인데 광주는 20.8%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 꼴찌이고 2022년보다도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 또 낮은 소득 대체율 등이 꼽혔는데요.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 대다수인 광주의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 외에는 사실상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광역시도 가운데 광주가 제일 1등이면 좋겠는데요. 타 지자체들은 정말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 면에서도 광주가 뒤처진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 서초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이후 인천 남동구, 서울 서대문구, 경기도 성남, 전남 영광 등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최대 12개월, 최대 월 80만 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과 가까운 이 전남 영광구는 최대 6개월,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광주의 경우 광주시와 북구, 서구는 아빠 육아휴직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이 장려금 예산이 없고 동구, 남구, 광산구는 지원 조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네, 국가에서 이 육아휴직 관련해가지고 좀 지원해주고 네.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역 인구학자들은요.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서 공동 육아가 보편화되고 더불어서 육아휴직 급여도 좀 더 늘어나면 이 저출생 문제가 크게 개선되고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또 장려금 예산도 편성해서 아빠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광주다움을 시행하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경력이 또 단절되지 않게 해주는 게 저출생 문제의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이 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광주시와 각 지자체가 아주 신속하게 정책 시행에 나서주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네,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새벽 시간에 광주 일부 지역에서 단수가 실시된다는 소식입니다. 광산구 월계동, 쌍암동, 북구 오룡동, 월출동, 대촌동 일부 지역에서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 수돗물 공급이 순차적으로 일시 중단됩니다. 꽤 긴 네. 시간인데 왜 이렇게 단수를 하는 겁니까? 네, 이번 단수 조치는요. 지난해 말 상수도관 블록 구축 공사가 완료된 곳들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광주시는 그동안 선형으로 매설돼 왔던 지역 내 상수도관들을 블록형
형태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관을 블록 형태로 재구성하면 공급량, 소비량, 누수량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수압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상수도관 내 수압 수치를 파악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블록 구축은 물론 관로 세척 작업도 병행됩니다. 네, 해당 지역 주민분들 정말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작업인 만큼 양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주시 관계자는요, 수돗물 사용이 최대 적은 이 새벽 시간에 단수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내일은 광산구 산월초등학교 주변, 다음 달 5일은 북구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용산마을 주변, 다음 달 14일은 첨단 종합병원 주변, 다음 달 21일은 첨단 이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 이 단수가 실시됩니다. 또 새벽 3시 이후 수돗물을 재급수할 때 흐린 물이 나올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해달라는 당부를 내놨습니다. 혹시 또 새벽 시간대에 물 쓸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받아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예. 자,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만나보는 시간이죠. 진짜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탐구생활 군 시간입니다. 네, 자, 주마다 저희가 풀뿌리 매체들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네. 더 가깝게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양신문의 박지연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3주 만에 저희가 지금 네네, 뵙죠. 맞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네, 3주간에 또 새로운 담양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어떤 알찬 소식 준비하셨을지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담양 군민들이라면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담양읍 중앙공원이 얼마 전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담양읍 중앙공원은 군민들의 여가생활 및 석가탄신일 축제, 산타 축제, 바자회 등이 열리는 공간이었는데요. 행사를 치르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고 공원의 주제, 시설의 조화로운 배치 등을 고려해 담양군이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들여 지난 2월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고 3개월 만인 4월 말에 경관 조명을 포함한 광장 조성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도 좀 보고 계시는데 3억 8천만 원 정도면 꽤 큰 액수가 들어가는데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안개 분수를 새로 설치하는 등 광장 조성 공사를 시행을 했고요. 공원 내 통행로 확충, 쉼터 조성, 수목의 재배치 등을 통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너무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네. 국민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국민들의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재정비 사업 시행 이후 많은 국민들이 중앙공원이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더욱 실용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생활공원, 쉼터로 바뀔 줄 알았는데 푸른 잔디를 걷어내고 회색빛 보도블록을 더 많이 깐 데다 좁은 공간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안개 분수까지 만들어 오히려 공원다운 자연스러움을 훼손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4억 원을 들여 별반 눈에 띄는 변화도 없이 중앙공원 정비공사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인근 건물을 매입해서 공원 면적을 더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아, 이게 공사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보고 들어갔으면 네.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담양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공원의 주제, 시설의 조화로운 배치, 지리적 위치, 이용자와 시설 활용자, 행사 개최 요건 등을 감안해 중앙공원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했으며 외부 용역과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지역 여론을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우리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더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담양경찰서가 주민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 가구 증가와 실종 고독사에 노출된 노약자 보호를 위해 안전 취약 어르신 5G 보호 활동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담양은 어떻습니까? 고령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담양군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담양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현재 인구의 약 35%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근데 이 5G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동통신 속도를 맞아요. 할 때 예. LTE, 4G, 3G 5G. 할 때 그런 5G 아닌가 싶어요. 이동통신을 활용한 정책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네. 그 안전취약 어르신 5G 보호 활동은 경찰이 독거노인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생활지원사와 지역사회 연계망 간의 협업을 통해 지켜보고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어르신 종합보호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담양경찰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지원사와 지역사회 연계망 간의 협업을 통해 안전취약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고 지켜주고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동안 담양경찰서에서는 관련 기관 간 발굴, 보호, 사후 관리, 연결 체계를 극대화해 노인 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네네. 더 믿음이 가고 또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담양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담양구는 면왕정, 송순, 송강정철 등 수많은 문인들이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긴 유서 깊은 고장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야말로 가사문학의 산실인데요. 이런 담양에서 면왕정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제12회 송순 문학상 작품 공모를 진행합니다. 와, 송순 문학상이 벌써 12살을 맞이했어요. 그동안 우리 송순 선생님을 이을 멋진 후배들을 많이 발굴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수상자나 수상작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순태 작가의 소세원에서 꿈을 꾸다, 박보경 작가의 담양에서 길을 찾다, 조선희 작가의 천년의 담빛 무늬, 강성호 작가의 추어상 길라잡이, 고쟁종 시인의 독각 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량이 있는 어떤 신인 작가가 탄생했으면 좋겠고요. 네. 어떻게 응모하면 됩니까? 응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응모 분야는 대상과 새로운 신인상 2개 부문입니다. 대상 부문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출간된 신작 시집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응모하거나 대상 후보작 추천제를 통해 추천받은 시집을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합니다. 새로운 시인상 부분은 첫 시집을 내고자 하는 작가의 시집 한 권 분량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응모 기간이 7월 한 달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또 가장 궁금해할 당선작 발표 시기 그리고 중요한 또 상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 원, 와. 새로운 시인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이 수여되고요. 11월 중 당선작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 영광의 얼굴이 이제 연말 정도에 나오게 되니까 많이 기대들 하겠고요. 네. 또 많이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양뉴스의 박지연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은 LTE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광주에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LTE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LTE 현장 너무 로맨틱한 현장입니다. 프로포즈 현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말만 들어도 어떤 현장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 신예빈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예빈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예빈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극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극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단막극장이죠. 광주분들은 이곳에서의 추억이 꼭 하나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독립영화까지 지금까지도 다양한 영화가 방영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곳인데요.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 이곳에서 추억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사실 프로포즈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설레는데요. 영화관에서의 프로포즈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오늘 받으러 왔습니다. 저에게 프로포즈 해주실 분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만나는 분인데요.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기다려왔습니다. 광주극장의 벗이 한번 되어주시겠어요? 갑자기 벗이라뇨. 네. 처음 본 분한테 프로포즈라니 약간 당황스럽지만 벗이라면 제가 또 배워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프로포즈를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곳 광주극장은 1935년도에 개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데요. 올해로 89전이 됐는데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초대한다는 의미로 101번째 프로포즈 데이를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영화가 상영 중이고요. 또 다음에는 토크쇼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광주극장에는 마지막 간판쟁이 박태규 화백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송간판의 명맥을 유지하는 광주극장의 마음에 대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크쇼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박태규 화백님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프로포즈 데이는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은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에 대한 영화를 무료 상영하고요. 그리고 변영주 감독님과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찐팬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특히 그 관객에 대해서 무료로 오시는 분들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알차게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네요. 프로포즈 데이는 광주극장을 살리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이잖아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떻게 참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요. 감사하는 의미로 기부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드리고 있으며 지자체는 그 기부한 돈으로 사회가치 실현이나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광주 동구는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와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를 기금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요. 소중하게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니까 광주 동구의 기금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방송이라고 하지만 처음 본 분께 고백이라니 살짝 겁이 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고백이라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광주극장을 저희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극장은 지금 89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 송암동 참 예술적인 작품들이 많고요. 광주극장의 매력은 이 시설이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아네스 바르다 내일 진행되는 영화이기도 한데 이 작가의 회고전도 6월 12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주극장의 또 매력이죠. 간판입니다. 이 간판이 실제로 손으로 직접 그려진 간판이라고 하는데요. 광주극장의 간판을 직접 그리는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간판쟁이 박태규 화백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백님.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간판을 그리고 있는 박태규입니다. 작품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화백님
사장님, 이렇게 손간판이 요즘은 흔하지가 않아요. 대형 간판 업체가 들어서면서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근데 광주극장은 이 간판을 고집하고 있어요. 이 간판이 극장과 영화에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화 간판은 영화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100년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즈음에 90년대 후반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새롭게 강주극장이 있어서 가능한 영화 간판의 공간이 마련돼 있죠. 미술실이 있고 간판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또 강주극장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공간에 어떤 영화 간판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아, 작가님의 손간판이 광주극장의 마스코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전국의 유일한 콘텐츠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 이번에 간판실이라는 책을 내시고 또 토크쇼를 이번에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간판실이라는 책은 우리 주변에 예술인들이 좀 모여가지고 강주극장을 이야기를 간판실이라는 주제로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속에는 영화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 어떤 진행하고 있는 영화 간판 시민학교 그리고 그걸 보는 청년 세대들의 어떤 그 다양한 영화 간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객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분들도 이 간판을 그리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요? 예. 매년 강주극장 문화제가 10월경에 있는데 8월 말에 강주극장 영화제에 참여하는 시민학교 영화 간판 시민학교를 만드는 그 개장하는데요. 거기에는 비전문인 관객들도 참여해서 영화 간판을 저와 함께 2달 동안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제작해보고 그것이 2년 동안 강주극장 앞에 걸려있는, 전시되어 있는 그런 영화 간판의 어떤 이벤트처럼 되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그려진 그림이 올해째 이제 8년, 9년째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담겨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영화 간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그리긴 했지만 이제 제 것이 아니고 모두의 시민의 영화 간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강주극장이 그래서 그런 의미가 더 있고요. 아, 그분들에게는 정말 영광이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겠네요. 네, 우리 프로포즈 데이 많이들 오시라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강주극장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되게 프로포즈에 한 사람으로서 콕 집어서 더 열심히 참여하고 제가 몸 닿는 데까지 영화 간판을 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이벤트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에 오셔서 영화도 보시고 고향사랑 기부제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멘트 한번 해볼까요? 예. 광주극장에 벗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포즈 장소가 다름 아닌 광주극장이었습니다. 광주극장 정말 광주의 오랜 역사와 세월이 묻어있는 공간인 만큼 저 특유의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럼요. 광주 시민들의 자부심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전국을 봐도 이제 저런 컨텐츠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갖고 나가면은 네. 광주를 대표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내일까지 프로포즈 데이가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상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토크 콘서트 다 무료라고 하고 네. 또 가면 또 고향사랑 기부제로 또 의미 있는 어떤 기부를 또 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도 탐구생활 함께하고 계신 시간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픈 채팅방에 어떤 의견들을 주셨는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담양 다녀왔는데 다음에는 담양중앙공원도 놀러 갈게요 하시면서 주셨고. 네. 중앙공원 광장이랑 안개분수 멋질 것 같아요. 또 더운 여름이라 시원하게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담양 맞아요. 국수의 거리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한 번은 꼭 들려야 됩니다. 네, 중로권 관방제림 말고도 읍 중앙에 공원 재정비하고자 할 때는 국민들 의견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하는 네. 의견도 주셨고요. 자, 그리고 담양 거리에 심어진 마가렛 꽃도 이쁘던데 중앙공원 재정비까지
없이 담양은 힐링 그 자체네요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5G 보호 활동 반겨주는 분들 많습니다. 낯설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참 좋은 제도네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나서서 하는 일이라니 한층 가까워지겠어요? 해주셨네요.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도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네. 좋은 정책이라고 하셨고 성수문학상 참여하고 싶다고 주셨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광주극장 새롭게 느껴진다고 네. 주셨습니다. 어머, 광주극장 정겹네요 하시면서 남편과 연애할 때가 생각나요.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맞아요.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죠. 저도 저기서 영화 많이 봤는데 누구랑요? 바뀌었다니까. 꽃이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 꽃은 언제 받아도 좋으니까 또 광주극장에서 받는 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극장 꼭 계속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포즈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해주셨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시면 주셨는데 이거 많이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광주극장이 100년 역사라니 대단하네요.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100년까지 우리가 네. 끝까지 지켜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남도탐구 생활 계속해서 오픈 채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QR코드로 함께 들어와 주시면 오픈 채팅 계속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순천 여행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곳이라고 하고요. 또 이어서는 달콤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 벌써 포도가 나온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 먼저 순천 여행 만나보시죠. 여행을 하면서 한 도시의 다양한 관광지를 짧고 굵게 여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험도 하고 싶고 자연경관도 느끼고 싶고 나만의 특별한 여행으로 만들고 싶을 텐데요. 도심을 가로지르며 아름다운 노을과 야경에 흠뻑 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순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차를 타고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순천역. 순천에선 관광객들을 위해 순천 시티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 해설사의 재미있는 설명을 들으면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티 투어입니다. 친구들이랑 순천 여행을 결정하고 나서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순천 그 시청 홈페이지에서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매란에 그 팝업창을 보고 검색해서 오게 되었는데 많은 기대가 돼요, 지금. 국가정원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저도 그쪽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근처의 구도심 이런 곳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진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류 순천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저희들 6시 20분 순천역을 출발해서 순천만 국가정원을 먼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상 투어를 하실 겁니다. 선상 투어 하시면서 순천만의 국가정원의 모습과 순천의 동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즐겨보실 거고요. 보시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 순천의 원도심 쪽을 가실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낮에 국가정원만 구경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밤의 국가정원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정원의 야간의 매력을, 이 밤의 매력을 좀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좋은 기회로 순천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은 지난해 다녀간 사람만 무려 1,000만 명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소문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란 주제로 재개장한 정원은 인공지능과 애니메이션을 더하고 스릴 넘치는 4D 어트랙션 시크릿 어드벤처가 도입됐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체험이 가득한 곳으로 재탄생한 거죠. 초입에 이제 정문을 통과했을 때는 굉장히 웅장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드벤처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거를 많이 상영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넓은 정원에서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꼭 이곳에 다시 한번 들러서 꼭 아이들에게 이런 귀중한 체험 선사하고 싶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대표적인 코스로 자리한 정원 드리모는 동천의 옛 백기를 복원해 만들어진 선상 투어인데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특별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질 때쯤 타면 동천의 아름다운 노을과 도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고요.
순천 짱, 국가정원 짱, 대박입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마음이 그동안에 이렇게 쌓였던 그런 부분들이 다 힐링이 그냥 한순간에 힐링이 되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순천을 구경하지 못하셨다면 정말 한 번쯤은 방문하셔갖고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바랍니다. 낮에 보는 국가정원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아기자기하고 이쁜 풍경을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밤에 보는 국가정원은 이렇게 시원한 이제 포트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이쁜 우주선과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야경이 매우 이쁜 것 같습니다. 오색 찬란한 순천 동천길은 환상적인 야경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신비로운 경관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여행으로 제격입니다. 어떠셨나요? 좋았습니까? 예, 재밌었죠? 저희들이 이제 가시면서 이렇게 보실 텐데요. 순천시에서는 구도심 쪽에 우리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이 문화의 거리가 있는 쪽이 옛날에는 순천에 부읍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팔각정이 하나 보이는데요. 건너편에서 봤을 때 대나무가 섬을 이루고 있다 해서 죽도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저기 올라가서 보시면 순천 시가지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버스 투어가 벌써 끝났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순천을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게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제가 관광 오신 분들에게 순천을 소개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순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순천을 찾아주시면 순천에 대한 것들, 또 우리 이 순천에서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더 알리고 싶은 염원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을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는 나이트 순천 투어. 순천의 아름다운 낮과 밤을 한 번에 만끽하고요. 평소에 알지 못했던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까지 모두 즐겨본 하루였습니다. 색다른 추억을 쌓고 기억에 오래 남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순천의 야경 명소로 놀러오세요. 전국에서 가장 일찍 수확하는 산내포도를 아시나요? 대전 대덕구에선 이름부터 재밌는 고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산내포도 먹고 고래 여행 떠나보시죠. 식장산 아랫마을 대전 소호동의 한 포도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이 포도 하나도 안 열렸잖아요. 이 포도 여름 과일인데 농부님 저희 너무 빨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올해 포도는 다 잘 됐네. 잘 익고 맛있게 생겼다 야. 어? 포도가 잘 익었다고요? 어디? 제가 또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 성격이거든요. 잘 익은 포도부터 찾아볼게요. 이거 포도 맞죠? 네. 어머머머, 묵직한 게 진짜 포도 맞는데요? 여름이 제철인 포도가 어느새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포도하고는 모양도 빛깔도 조금 다르죠. 와, 요맘때 이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게 봐도 신기한데요. 숙성될수록 이렇게 자주 색깔을 띠고 있고 이 씨 없는 포도이며 당도가 18브룩스 이상 나와갖고 한번 맛을 보면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찾는 아주 품질 좋은 포도입니다. 포도알이 손톱만 하며 숙성됐을 때 밝은 자주색을 띠는 델라웨어 포도. 미국 델라웨어 지방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국내에선 달고 씨 없는 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대전 산내에서 제일 빨리 출하가 시작된다면서요? 네, 100여 농가가 있는데 주로 한 30년 이상 재배를 해갖고 기술이 매우 발달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일교차가 큰 산내 지역은 손꼽히는 델라웨어 주산지입니다. 일반적으로 6월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델라웨어.
산내 지역 농민들은 오랜 재배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매년 타 지역보다 3개월 먼저 포도를 출하시키고 있는데요. 올해도 4월 11일 첫 수확 이후 포도 수확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 포도 먹고 싶은데 이래야 먹을 수 있다 해서. 산내포도 익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집니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아이고 다현 씨 사고 쳤어. 이런 저요? 거 너무 작아서 상품성이 없어서 안 돼. 너무 작은 것 같구나. 네, 오늘 수고하셨으니까 일당이리가 하나 드릴게. 감사합니다. 제가 포도 따는 건 어설퍼도 먹는 건 자신 있습니다. 우와. 당도는 좋죠. 우와. 아니 사실 알이 작아서 안 달 줄 알았는데 제가 먹어본 포도 중에 제일 달아요. 원래 이 품종이 당도가 좋은 품종. 여러분, 대전 산내에서 재배한 델라웨어 포도 드시고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 델라웨어 포도가 연들어가는 계절, 계족산의 실록도 나날이 푸르고 울창해지고 있습니다. 계족산으로 향하는 첫 관문, 장동 산림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상쾌해. 진짜 좋다. 햇살도 좋고. 안녕하세요. 고래 여행? 에이, 과장이 심하셨다. 무슨 내력의 고래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영어로 고, 그리고 한자어로 레 해서 한번 가면 다시 오고 싶은 대덕구를 의미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죄송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고래 여행 떠나볼까요? 좋아요. 고래! 대덕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대덕 고래 여행. 오늘은 고향탐구대장도 이 고래 여행을 즐기면서 대덕구의 매력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래 여행 첫 번째 코스, 계족산 황토길로 출발! 우와. 이 맛에 황토길 걷나봐요. 너무 시원한데요? 오! 어머! 뭔가 우리 어릴 때 손으로 갖고 놀던 그 지점토를 손이 아니라 발로 이렇게 놀이하는 느낌? 와, 되게 부드럽다. 밤사이 비가 내려서 황토길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맨발로 황토를 밟으니까 발 마사지 받는 것처럼 발이 편안하더라고요.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막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죠? 맞아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365일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정말 힐링이 되는 기분이 나죠? 예. 연간 100만 명이 찾아와 맨발 걷기의 성지로 꼽히는 계족산 황토길. 해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5월에 꼭 가볼 만한 곳에 이름을 올리는 인기 트레킹 코스이기도 합니다. 경사가 완만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맨발로 걷기 좋습니다. 발에서 차를 이렇게 꼬물꼬물 거리니까 재밌어요. 걸을 때 발이 편하고요. 이게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보통 다른 데 가면 많이 피곤한데 여기 오니까 좀 피곤한 건 하나도 없고 상쾌하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고래 여행을 통해서 계족산의 매력을 한 걸음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담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맨발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주말에 열리는 숲속 음악회도 일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너무 좋은데 다른 코스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네. 고래 여행 코스에는 2가지 코스가 있어요. 그 보고 배우고 그리고 즐기고 힐링하는 오감만족 그 생태 힐링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대덕구의 그 역사적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역사 힐링 코스가 있어요. 동춘당부터 쌍청당, 비례사까지 대덕의 선비문화유산을 탐방하는 역사 힐링 코스는 올해 첫 선을 보였고요. 대청호에서 시작해 계족산, 신탄진 5일장으로 이어지는 생태 힐링 코스는 참여자들에게 매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밝아지시죠? 너무 맑아지는데요? 막 온몸이 맑아지는데요? 뱃속도 맑아진 것 같아요. 출출하시죠? 네. 우리 맛있는 향토 음식 드시러 가실까요? 향토 음식이요? 예. 고래 여행 다음 코스는 어딜까요? 황토길을 걷고 찾아온 곳은 계족산 아래 자리한 향토 음식점입니다. 등산객들이 하산 후 꼭 들른다는 소문난 맛집인데요.
보글보글 청국장 끓이는 냄새를 맡으며 문을 열었더니 나물 반찬에 메밀전병까지 푸짐한 보리밥 한 상이 고향탐구대장을 반겨줍니다. 대덕 고래여행 저희 코스 중에 하나인 최고 맛집이에요. 와, 고래 여행 진짜 믿고 올만하네요. 네. 대덕구에서도 손맛 좋고 인심 후하기로 소문난 식당. 고래여행 참가자들이 엄지척하는 인기 메뉴는 청국장 넣고 쓱쓱 비벼 먹는 보리밥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보셔도 너무 야무지게 잘 비볐죠? 네, 어우, 냄새부터. 맛있겠는데? 내 거보다 더 맛있겠는데요? 그럼요.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 숟가락이 바빴습니다. 역시 이 맛이에요. 어쩜 이렇게 먹어도 맛있죠, 올 때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정성껏 하니까. 황토길 맨발 걷기의 운동 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도토리묵 무침에 손이 가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 부르는 건 아니에요? 계족산 초입을 지키며 여행자들을 위해 든든한 한 끼를 선물하는 정겨운 식당. 오늘 만난 푸짐한 보리밥이 생각나면 다시 또 고래 여행을 떠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걸어보실래요? 좋죠. 전국에서 가장 일찍 수확하는 포도, 대전 산내포도가 벌써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산내포도가 부지런히 익어가는 계절, 대전에서 즐기는 고래 여행은 어떠신가요? 한 번 가면 또 오고 싶은 대전의 매력, 여러분도 두 발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네. 고래 여행 함께 즐겨보셨는데 이름도 너무 귀엽게 네.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서 맨발 걷기가 열풍인데 계족산 황토길 보기만 해도 너무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네, 그리고 포도 보통 보면 이제 씨 때문에 다들 귀찮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산내포도는 씨가 없으니까 또 당도가 저렇게 높다고 하니까 네.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여러분의 오픈 채팅방 글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순천 버스 투어가 있다니까 흥미롭다고 하셨고, 네. 순천 가볼 곳도 있고 아름다운 곳도 있고, 네, 원도심 야간 투어 정말 멋질 것 같다라고 기대해 주셨고요. 순천만정은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다고 하시네요. 너무 예쁘고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선상 투어 있는 거 밤에 너무 예쁘네요. 네, 예. 정말요. 선상투어도 쉽게 즐기지 못하니까 체험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순천 야경 멋져요. 해외 부럽지 않네요.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순천이 정원도시로 특화되어서 아름다운 순천 야경 명소까지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에 대한 채팅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포도킬러인데 너무너무너무 먹고 싶다고 해주셨고 네. 대전 산내포도 옥구슬이기도 하지만 씨 없는 포도가 달콤해요 해주셨네요. 유독 더 맛있어 보인다고. 네. 색깔이 더 예쁘니까 또 맛있어 보인다고. 정말 이제 포도가 막 나오는 그럼요, 시기라 그럼요. 다들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새콤달콤 너무 맛있겠어요. 달달한 포도 맛보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의 고래여행도 이름이 정말 너무 귀엽다고 하셨고. 네. 자, 그리고 계족산 상쾌하고 또 고래여행 또 좋다고 하시면서 고래여행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맨발 걷기도 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뜨거운 반응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상품 당첨된 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가볼 만한 곳이 있습니다. 또 야간에 가볼 만한 곳이 광주 시청 앞에 가면은 네. 5월의 꽃 하면 또 장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장미정원을 또 예쁘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그곳에 7시 반부터 저녁 네. 10시 반까지 야간에 조명도 이렇게 켜놓는다고 하니까 네. 꼭 한번 야간에 나들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남도 탐구 생활 보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남도 탐구생활 내일 뵙겠습니다. 네, 만나요.